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는 26개의 척추뼈가 하나로 이어져 우리가 바로 서고 허리를 숙이거나 회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척추뼈 안쪽에는 통로가 있어 뇌와 장기, 그리고 팔다리로 명령을 주고받게 해주는 척수를 보호해줍니다. 그런 척추뼈에 골절이 발생한다면 척수를 압박하여 마비 증상이나 배뇨장애 등의 신경학적 병증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일반상의 후유장애 부분에 적용됩니다. 척추골절은 두 개의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며 척추뼈가 자리를 이탈하는 척추 탈구와 외부에서 척추에 눌리는 압력에 의해 척추가 찌그러지는 압박골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대부분은 압박골절이며, 한번 압박으로 인해 찌그러진 척추뼈는 자연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후유증의 위험이 있기에 많은 주의를 요하는 진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압박골절은 경추보다 흉요추부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낙상 및 추락사고에 의해 발생하지만 척추 종양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이 압박골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척추 압박골절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 실무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상금에 대하여 실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인 A씨는 계절이 바뀌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거실 커튼을 교체하던 중 밟고 있던 의자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허리 쪽에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찜질을 하며 나아지길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참다 못한 A씨는 인근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고, 그리하여 시행한 MRI 및 CT 검사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원하기 전에 별다른 다리저림 등의 증세가 없었던 A씨는 검사 결과에서도 약간의 압박만 있을 뿐 척수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조기 착용 및 침상 안정을 통해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입원실에 누워 통증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던 A씨는 가입했던 보험으로 보상받게 될 범위가 궁금해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중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A씨와 같이 중년층에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보고 백방으로 전문가를 알아보던 중 저희에게 상해 후유장애 보상 문의차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된 경우에 정해진 지급률만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의사에게 일반 상해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 진단서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 지급심사 과정에 대부분 현장조사가 진행되어 후유장애 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조사를 위탁받은 직원은 피보험자인 A씨에게 남은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인지를 포함하여 A씨가 골다공증이나 척추 종양 등 요추압박골절의 위험인자 해당 여부 등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A씨의 요추 1번 압박골절 의료기록에는 폐경 이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지급 결정에 불리한 요소는 절대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사정서를 보다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험회사가 반박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의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이후에 조사직원 및 심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A씨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생각한 금액을 모두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의 절차 일부를 설명드린 것 뿐이라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험회사에 논리적으로 손해사정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과 개인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상의 후유장애 관련 보험 지식이 얕은 일반인이 단기간에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스스로 인정해준다면 피보험자의 입장에선 별도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험회사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스스로 권리 주장을 도와줄 전문가에게 선임해야 합니다. A씨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단독사고여서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의 보험금만 도움을 드리게 되었지만 만약 교통사고나 영업장, 시설물 등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그로 인한 손해사 정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